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가 칠러 입장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뜻밖의 선전에 오히려 러시아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돈바스만을 점령해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는 상황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갑자기 일본의 영토 주장을 펼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시작으로 각국의 영토 분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일본과 독도 문제를 겪고 있고 중국과 대만도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거세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각국 언론에 지명 수정을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명칭을 키이우로 고쳐달라고 지명 수정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그동안 사용하던 러시아어 발음을 고쳐 키이우로 정정해 각종 언론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와 더욱 우호적인 관계였으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도 서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에 한국은 대러 제재를 하며 우크라이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현재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한국 의회 연설에서 무기 지원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노골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국방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산 무기에는 애초에 러시아 기술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자칫 한국도 한국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맞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러시아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보이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가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 측 입장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독도를 일본 이름이 다케시마나 영유권 분쟁이 연상되는 리앙쿠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의 명칭을 단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힘겨운 전쟁 상황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요청대로 수도 키이우 등의 지명을 일괄 변경하며 적극 지지해온 한국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2일 CBS 노컷 뉴스 취재 결과 우크라이나 교육 플랫폼 웹사이트는 10학년 지리 과목 일본 편에 수록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뜻하는 점선까지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독립적인 미디어로서 우리가 게시하는 자료는 항상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이며 검증된 것이라고 자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우크라이나 전문가는 민간 사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의 교육과정 사용 승인 표시가 있는 데다 등록 사용자가 213만 명이 넘는 점으로 볼 때 상당한 공실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독도 문제에 있어 일본 편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인 경제개발통상부 사이트의 경우도 독도를 리앙쿠르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리앙쿠르는 독도의 존재를 서양에 처음 알린 프랑스 선박의 이름을 딴 것으로 그나마 중립적인 표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로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처사임은 마찬가지입니다. 리앙쿠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제3국이 볼 때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 상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 있는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도에 독도 표기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아무런 답변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는 우리 언론 등이 지난달 초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의 주요 지명을 기존 러시아식에서 우크라이나식으로 전격 변경해준 것과 사뭇 다릅니다.
한국은 당시 전쟁 발발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대사관 측 요청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이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 측에 놀랍도록 빠른 호응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국권은 물론 말과 글을 잃어버렸던 과거를 소환하며 전폭적 지지와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까지 감수한 조치였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우크라이나에 진심으로 대하며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우크라이나는 독도 표기를 일본식으로 하며 한국의 무기 지원 요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비록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주요 행정 기능은 큰 지장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사관 차원에서 주재국 내 민감한 여론에 반응할 시간마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일본 측에 서 있는 듯한 태도는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만큼이나 한국의 독도 영유권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독도에 대해 무심한 반응을 보인다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온전히 우호적으로 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입니다. 물론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으로 테러 제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우크라이나에 자금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위로한다며 종이약을 접어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트위터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놓고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우크라이나에서 기뻐할 상황인가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나의 기분이 중요하다. 처치 곤란한 것을 보낼 때엔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가수 겸 배우 다이고도 우크라이나에 종이약을 보내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럴 여유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우크라이나에 송금해주는 게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 시민단체는 학을 접은 게 왜 비판받을 일인가라며 오히려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러시아는 일본을 염두에 두고 최근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훈련 장소가 일본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쿠릴열도인 것이죠. 물론 러시아가 쿠릴열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병력과 물자가 충분하지 않은데 쿠릴열도에서 군사훈련을 행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일본의 테러 제재에 항의하며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과의 평화조약 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쿠릴열도 앞에 홋카이도가 러시아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가 쿠릴과 함께 홋카이도까지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홋카이도는 일본의 최북단 섬이며 그 너이가 남한의 83%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주장이 우크라이나에 하는 주장과 비슷해 일본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체르냐호프스키는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족이 살고 있다며 아이누족은 사할린, 블라디보스톡과 캄차카 반도 등에 사는 러시아 민족이라며 홋카이도는 러시아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었던 홋카이도를 부적절하게 보유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불리한 이유가 아이누족이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소수민족인 아이누족 중 70% 이상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의 아이누족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도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이 72.1%에 달해 없다는 응답을 압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누족은 일본이 자신들을 이용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까지 일본에서 아이누족은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은 돌연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처음 인정합니다. 일본이 아이누족을 인정한 이유가 다름 아닌 쿠릴열도를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일본은 러시아의 무력이 현실화될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며 언제 어디에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이에 일본은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만이 아니라 일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독도 문제에 있어 일본 편을 들어 한국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국도 대만을 쉽게 넘보기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참전한다고 밝힌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더욱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중국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대만에 관한 뉴스는 줄이는 반면 중국 내부의 코로나를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 상하이항을 봉쇄하면서까지 코로나를 통제한 데는 9월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으로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두려움을 느껴 대만이 안전함을 느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만에는 현재 자주국 방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중점은 서방 세력보다는 이 시대에 정말로 전쟁이 날 수 있고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21세기에 설마 전쟁이 나겠냐는 생각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 문화와 언어가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었기에 대만은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가뜩이나 두려운데 정말로 전쟁이 났으니 대만에는 완전한 각성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의 이 같은 모습은 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만 해협의 정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만인의 70.2%가 중국의 무력 침공이 발생하면 대만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국제전략학회와 대만국제연구학회는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안보와 관련해 20세 이상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군대가 늘 지적받아왔던 현행 4개월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69.6%가 찬성했으며 반대 입장은 21%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14일간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 제도에 대해서는 70.4%가 찬성하고 19.1%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서 대만의 국방장관이 자주국방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거정 대만 국방부 장관은 외부 세계의 대만 지지와 관련한 질의에 원칙적으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이 이같이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데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방의 보호를 믿고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남은 것은 약한 국방력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는 미국이 대만은 지킬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만에서는 징병제 부활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행 4개월의 군사훈련 제도를 12개월로 연장하는 형태의 징병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이잉원 총통이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대한 대만군과 관련 부서의 보고를 이미 받았다면서 총통의 최종 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자신들과 비슷하다며 한국의 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만 언론들은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2주간의 동원훈련을 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북아에서 가장 예비군 훈련이 활성화된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5에서 7일간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매년 14일간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대만은 한국군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군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만은 한국의 K2와 K9 자주포를 예로 들며 한국의 군사력을 칭찬했습니다. 대만은 현재 한국이 다른 면에서는 대만과 비슷할지 몰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대국이므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만약 유사시 미국에서는 공군이 일본에서는 해군이 육군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세 나라 모두 그에 관해 어떠한 의견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은 미국을 무조건 도울 것이라면서 한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은 대외적으로는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예비군은 270만 명인데 이 숫자는 중국군 숫자와 비슷하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대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대만의 한 지상파 방송국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면서 태극기에 바이러스 모양의 CG를 합성한 화면을 송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 넘는 대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만 TVBS가 지난달 16일 내보낸 글로벌 뉴스의 한 장면이 담긴 게시물입니다. TVBS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서 배경으로 깔아둔 태극기의 태극 문양의 바이러스 모양의 CG를 더시폈습니다. 이 사태를 최초로 조명한 A씨는 지상파 방송국이 한 국가의 국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CG 처리해도 되느냐며, 그러면서 대만에서는 항상 한국을 코로나 방역 비교 대상으로 둔다며 한국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 끊임없이 이러한 방송을 내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냥 두고 보지 말고 제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의 방송에 한국 정부까지 항의에 나서자 대만 방송국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TVBS는 TVBS 메인 채널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태극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문양을 부적절하게 이미지화하여 제작했다며, 본사는 제작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의 영상은 즉각 삭제했고 내부적으로 검토 및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네티즌들은 대만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일본 불매운동처럼 대만도 불매하고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또 다른 대만 방송사인 FTV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형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전직 파일럿이 가지고 나온 모형 비행기가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였던 것입니다. 여객기 모형의 꼬리날개 부근에 아시아나항공을 상징하는 색동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즉각 방송사의 항의에 결국 영상은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만이 종종 혐한 방송을 했지만 이번처럼 사과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하며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의식한 사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만뿐 아니라 유럽의 서방 국가들도 자신들의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한국의 국방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며 아시아의 거의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 모두 가능한 나라이므로 자국의 이득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이 한국의 군 시스템을 본받으려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만 대만의 유사시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이고 모든 주변국들과 살얼음판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언급했던 종전선언일인 5월 9일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언급한 날짜를 보면 러시아는 지금쯤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계획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러시아의 2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한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구겨진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104년 만에 첫 국제 디폴트에 바짝 다가갔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는 JP모건 체이스를 통해 달러로 이자를 송금하려 했지만 JP모건이 미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6억 4,900만 달러 약 8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결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가 눈앞에 다가온 현재 유럽의 에너지 다변화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푸틴에게 전쟁 자금을 대준다던 독일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라트비아 리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 석유 수입을 올여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연말까지는 수입을 완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내년까지 디지털 루블화를 통한 국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자국 카드 결제 시스템 사용 국가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화 도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지 못하며 러시아를 도와주는 꼴이 되자 독일을 시작으로 에너지 다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도 틈새 시장과 제재를 피하며 전쟁이 어떠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자주국방을 최우선시할 것이며 자국의 이익을 좇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자주국방을 강화하며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